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학 8장의 전자유도와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정전계 그리고 정자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즉 정전계와 정자계에서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정전계는 정지되어 있는 전하에 의해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자계에서는 일정한 전류, 즉 정상전류, 다르게 얘기하면 직류에 의한 자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자유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전계가 변하고 자계가 변하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에 앞서 우리가 이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직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계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적어보면 전류에 의해서 자계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결국에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전계를 가해서 전하가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전류를 전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전계가 자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전계가 자계를 만들 수 있다면 반대로 자계도 전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에 앞서 이 전계의 시간적 변화가 전계의 시간적인 변화가 자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거고요. 이 자계의 시간적 변화가 바로 전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계의 시간적인 변화가 전계를 만든다라고 한 것을 누가 했냐면 이건 패러데이가 있습니다. 패러데이. 근데 패러데이가 실험에 의해서 이것을 알아내고 공식을 나타낸 거고, 이 전계의 시간적인 변화가 자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맥스웰이 했습니다. 맥스웰은 실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면서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유도에 관련된 내용은 이 자계의 시간적인 변화가 전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 보겠습니다. 전자유도 법칙. 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그 중에서도 또 첫 번째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보셨던 내용이죠.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은 뭐냐? 자계의 시간적인 변화가 어떤 전계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험에 의해서 이것을 알아냈다라고 했어요. 그죠? 누가?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에 의해서. 어떤 원통에 코일을 감아놓고 이렇게 감아놓고 자속에 시간적인 변화를 줬다 이거예요. 여기서 자속을 이렇게 줬다 이거죠. 근데 얘의 자속의 변화량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dt d 파이가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전압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기전력이 생기더라 이거야. 기전력이. 그 방향이 어떠하냐라고 했더니 이 시간적인 변화를 방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럼 자속이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흘러야 돼요. 자속의 방향, 앙페르의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이거죠. 그럼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전력이 있다라는 거죠. 전압이 유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전압은 뭐 V라고 적어볼까요? V는 dt d 파이가 되고요. 방향은 어디라고 했어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코일에 감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유기기전력은 커지더라 이거예요.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단위는 볼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요 크기를 알아낸 사람이 패러데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고,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요 방향을 알아낸 것이 이제 렌즈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렌즈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입니다. 즉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을 보겠습니다. 그럼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인테그럴 2의 dl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전개를 선적분하게 되면 전위가 됩니다. 얘가 얘란 얘기네요. 그쵸? 마이너스 dt d 파이다 라고 돼 있어요. 뭐 n의 값을 1로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는 n의 값을 1로 보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dt db에 ds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정확히 하면 얘는 폐곡선 적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얘를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럴 컬 2의 ds로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은 스토크 정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와 얘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컬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개의 시간적 변화가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전개를 만든다. 그죠? 회전 전개를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쵸? 컬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로 쓸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앞전에서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인테그럴 2의 dl은 0이지 않냐. 얘를 미분형으로 쓰면 컬 2는 0이라서 얘는 보존계, 비회전계이지 않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적용이 되는 거냐? 이건 어디에서예요? 바로 정전계에서. 전하가 정지되어 있는 정전계에서는 이 식이 유효한 거고요. 얘는 지금 뭐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변계에서 이 식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요게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미분형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걸 알았으면 유도 기전력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죠? 구해보자 이거예요. 세 번째,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
이것을 벡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좌표계로. 자, 여기는 G축이고요. 여기는 Y축이고요. 여기는 X축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X축. 그리고 놓고서 여기에 도체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렇게 도체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볼게요. 그려놓고 여기 위에 또 다른 도체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편의상 L 길이다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Y라고 보고요. 얘가 V 미터 퍼 세크로 이동한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요 위쪽 방향으로 G축 방향으로 B라고 하는 자속 밀도를 공급한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유도되는 유기기전력을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전압이 6기가 되겠죠. 전압이 뜰 거란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속을 볼게요.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돼요. 그럼 자속 밀도 B. 자, 면적이 어디예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Y, L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Y, L. 근데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 V라고 하는 것은 DT, D, 파이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DTD, 파이. 그럼 DTD, 파이는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B 곱하기 L 곱하기 DT, D, Y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시간에 따라 V m/s로 이동한다라고 하니까 얘는 V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쵸? 그럼 얘는 B, L, V, 볼트다 이거예요. 그쵸? BLV 볼트.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다 뭐예요? 수직이잖아요. 이동하는 속도도 수직. 얘와 수직이란 말이에요. 수직이 아닐 때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수직이 언제? 아닐 때.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전하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개 내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개를 주면 전하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죠. 힘 F라고 하는 것은 Q, V, 크로스 B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그죠? 어떠한 전하가 어떠한 자개 내에 있으면 V 속도로 이동하는 힘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공식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F는 Q, E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럼 여기에서 E는 Q분의 F, 맞죠? 어떤 전개 내에 전하가 있으면 Q 이만큼의 힘을 받는다. 그럼 얘를 Q로 나누면 V 크로스 B라는 거네요. 맞죠? 근데 유도기전력 V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2의 dL이라고요. 그럼 2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V 크로스 B L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아, 이 식은 원래는 이거구나. V 크로스 B L이구나.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B L V. 자, V와 B 간에 이루는 각 사인
세타 볼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기전력 B는 이러한 공식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셔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V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요. 지금 그렇죠? 자속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V 크로스 B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V 크로스 B. 그럼 얘가 전류의 방향이 된다 이거예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속도는 이렇게, 자속은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뭐한다? 흐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나옵니다.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 자, 이때 이 B는 검지손가락의 방향입니다. V는 이동하는 거죠. 뭐요? 힘을 줘야지 이동하잖아요. 얘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되고요. 얘는 유도기전력 중지의 방향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B 자속밀도의 방향, V 힘의 방향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지가 전류의 방향이 된다.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기전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 공식이 V 크로스 B L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네 번째는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볼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유도를 해보자. 코일의 유기기전력. 첫 번째 사각 코일입니다. 사각형 모양의 코일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이 얼마인가를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각 코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 부분이 이제 중심축이 되고요. 중심축이 되고 회전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 자속 밀도가 이러한 방향이다라고 보겠습니다. B라는 벡터. 그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위에서 본 것으로 한번 보는데 어쨌든 길이는 요거의 길이를 제가 A라고 하고 요거의 길이를 뭐 B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 코일을 위에서 보면 뭐 원형 이렇게 되겠죠. 원형이 될 것이고 요거 A 길이가 이만큼에 대한 A 길이가 됩니다.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길이는 A가 됩니다. 그럼 얘를 중심에서 반시계 방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속 밀도는 이러한 벡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 도체는 힘을 받겠죠.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여기 속도가 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 벡터를 제가 편의상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뭐 같이 나란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은 앞에서 봤듯이 V는 속도 V 크로스 B 벡터의 L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V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V는 자 얘가 1초당 한 바퀴를 돌면 그 거리가 2파이R이죠. 2파이R. 한 바퀴를 돌면 한 바퀴를 어떻게 하면 돌면 근데 얘가 1초당 n 바퀴를 돌면 2파이Rn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요 n이라고 하는 것, 스몰 n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회전수인 RPS입니다. 초당 회전수인
RPS.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E 파이 N R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초당 회전수잖아요. 그죠? 초당 이동한 각이다라고 해서 얘를 오메가라고 쓸 수 있어요. 오메가는 각속도예요. 뭐라고요? 각속도. 얘는 각속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세타다 이렇게 볼게요. 세타다라고 보면 이때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 V는 V라는 값은 얼마예요? 2파이 Rn. 그렇죠? 이렇게 써볼게요. 2파이 N R V B. 그렇죠? 그 다음에 L, 거리 L은 뭐예요? 요 길이죠, 요 길이. B라고 적어볼게요. 사인 세타. 맞죠? 그럼 사인 세타 볼게요. 여기 사인 세타 얼마인가요? 요 사인 세타. 그럼 여기를 볼게요. 이렇게 얘랑 수직인 벡터. 얘가 이렇게 수직인 벡터. 사인 세타는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랑 같아요.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를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결국엔 얘를 바꿔도 같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세타라고 해도 같다 이거예요. 같다고요. 크기가 같다고요. 크기가 사인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 결국에는 얘가 이동한 요만큼에 대한 각이에요. 그렇죠? 우리 세타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어요. 요거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 오메가예요. 그죠? 오메가 R B 사인 오메가 t. 맞죠? 어디에? 여기 하나에서 유기되는 기전력. 근데 얘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2개 있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즉 여기에서도 전압이 유기가 되고 여기에서도 전압이 유기가 된다고요. 몇 개? 2개. 2. 그쵸? 2배가 된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는 V1 전체 V. 그러면 얘를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오메가 ER. 여기가 R이면 ER은 A네. 그죠? A. 요거 A란 말이에요. 근데 얘부터 쓸게요. B에 A, B 이렇게 써도 되죠? ER이 A라고요. 오메가 B, E, A, B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분명히 오메가는 2파이 n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분당으로 하게 되면 분당으로 쓰면 2파이 n을 60으로 나누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초당 회전수 얘는 분당 회전수라고요. 그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누면 초당 회전수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60분의 2파이 n b a b 사인 60분의 2파이 n t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잘 보니까 요게 코일이 한 개 있으면 이 식이에요. 근데 코일이 여러 번 감겨져 있어요. 여러 번. 요거는 여기서 똑같은 요 n이랑 요거 n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RPS를 뜻하는 거고 제가 여기 n0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얘는 코일의 감긴 횟수예요. 코일 감긴 횟수. 그죠? 얘는 A 곱하기
B 뭐예요? 이거의 면적이에요. 얘를 S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도 기전력 V는 코일의 감균 횟수 N0, B 면적 S, 그죠? 똑같이 60분의 2파이 N 사인 60분의 2파이 N T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기억하시면 된다. 유도 과정은 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는 얘가 반지름이 A인 원형 코일이다 이거예요. 반지름이 A인 원형 코일이다. 그럼 원형 코일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S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요? 요거의 면적을 넣으면 되잖아요. 파이 A 제곱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도 과정을 알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요 결과식을 알아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 결과식을 꼭 기억을 하셔라. 자,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단극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발전기? 단극 발전기. 세 번째 용어로 적어보면 원판 발전기. 그리고 얘를 단극 발전기가 됩니다. 원판 발전기, 단극 발전기는 요렇게 얘가 원판이 요렇게 있고요. 여기 중심에 요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이제 회전을 시킬 겁니다. 여기 반지름을 A. 이것도 사실은 공식으로만 문제가 나오지 유도 과정이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미 유도하는 방법을 아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항을 달고요.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자속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다 라고 보고요. 얘가 각속도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유도 기전력 V는 속도 V 크로스 B L 이렇게 됩니다. 그럼 V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오메가 R이라고 했잖아요. 속도 V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오메가 R로 쓸 수 있다. B 좌속 밀도 B L은 어디예요? L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있는 애가 그쵸?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회전을 한다고요. 뭐로? 오메가의 속도로.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미소한 dr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L 대신에 이렇게 쓰는데 dr의 적분 어디서부터? 0부터 a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적분하게 되면 오메가 B 앞으로 이렇게 나와볼게요. 어차피 상수니까. 그럼 R의 dr 2분의 1R 제곱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 A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오메가 B A 제곱 볼트의 전압이 유도가 된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암기해 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 하면 되겠어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2
R분의 오메가 B A 제곱 암페어다 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결과, 이 단극 발전기에서의 유도 기전력 공식, 그리고 전류에 대한 요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와전류와 표피효과입니다. 와전류와 표피효과.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현상에 대해서만 조금 보시고 공식 약간만 외우시면 되는데, 첫 번째 와전류라고 하는 것을 볼게요. 와전류. 와전류를 다른 말로 뭐 맴돌의 뭐 전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와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다시 자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생기는 회전전류입니다. 말로 쓰게 되면 이 자개가 B가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한 회전하는 전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한 회전하는 전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철에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자속이 지나간다. 그런데 얘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지나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 이거죠. 자개의 시간적인 변화는 회전하는 전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컬 E는 라운드 T, 라운드 B 마이너스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전류 밀도, 얘는 자와의 세기가 아닙니다. 전도 전류 밀도예요. 전도 전류 밀도. 전도 전류 밀도 J는 시그마 E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E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분의 J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컬 J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 요 시그마를 요 앞에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양변을 똑같이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회전하는 전류를 만든다 이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개는 뭐예요? 회전하는 전류를 만드는데 그 자개의 변화를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 그럼 자개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에 대한 뭘로? 회전. 즉 이러한 방향으로 와 전류가 생긴다 이거죠. 이 식에 의해서. 그렇죠? 자개의 시간적 변화는 회전하는 전류를 만든다. 얘를 우리는 와전류다라고 해요. 와전류가 흐르면 여기가 만약에 철이라면 어떠한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를 와류손이라는 게 발생하더라. 이때 와류손 P2는 뭐 K의 뭐 T의 제곱, F의 제곱, 뭐 BM 제곱이다라고 하는 뭐 식이 있죠. 이건 뭐 전기 기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되겠고요. 어쨌든 자개의 시간적인 변화가 회전하는 전류를 만든다. 이게 와전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표피 효과입니다. 표피 효과.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많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고 해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원형 도선에서 이렇게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개 H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류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이 자개도 어떻게 돼요? 시간적으로 변화하겠죠. 왜? 자개는 전류가 만들었으니까. 얘가 변화하는 뭐를 만든다고요? 자개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똑같아. 자개의 시간적인 변화는 회전하는 전류를 만든다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럼 보면 얘가 자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런 방향이에요. 그럼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뭐가 생긴다? 와전류가 생긴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러한 방향의 와전류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방향에 뭐가 생겨요? 와전류가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이 안쪽은 이 와전류에 의한 전류를 보면 안쪽은 전류가 이렇게 되네요. 와전류가. 그렇죠? 바깥쪽은 와전류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와전류가 바깥쪽에서는 원래 전류의 방향과 같고요. 안쪽에서는 원래 전류 방향과 와전류가 반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 바깥쪽에는 전류가 여기에는 많이 흐르고요. 그렇죠? 왜? 여기랑 요거랑 방향이 같으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고 이 안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고 해요. 이 표피 효과는 나쁜 거죠. 왜냐하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rho A분의 L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류가 지나가는 유효 면적이 어떻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골고루 전류가 흐르는 것이 저항값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얘가 골고루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값은 증가해서 이 표피 효과는 좋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 전류가 표피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것은 이것을 우리는 델타다라고 하고 침투 깊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침투 깊이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오메가 뮤 시그마 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뮤 시그마 분의 2. 그럼 여기에서 시그마는 도전도고 뮤는 투자율이고 오메가는 뭐죠? 각속도죠. 각속도. 그럼 얘를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오메가가 2파이 F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 분의 1 미터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주파수가 크고 투자율이 크고 도전도가 클수록 얘네들이 크면 클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요. 침투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가 작아진다고요. 그렇죠? 그럼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 한다는 얘기예요? 표피 효과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표피 효과는 주파수, 투자율, 도전도가 클수록 어떻다? 표피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피 효과에서는 이러한 원리, 이래서 표피 효과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정도를 알아두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침투 깊이에 대한 공식과 주파수나 투자율, 도전도가 클수록 이 표피 효과가 심해진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